오늘은 중국 북송시대의 역학자인 소강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소강절은 홀로 앉아 점괘를 뽑아보았다. 30이 되어서야 신부를 맞이한 그는 첫날 밤 행사가 궁금하여 점을 쳐보니 다행히 아들이 들어섰다는 점괘가 나왔다. 기쁜 나머지 후손들의 앞날까지도 궁금하여 점을 쳐보니 모두 다 좋게 나왔으나 9대 자손에 이르러 불길한 점괘가 나왔던 것이다. 그 점괘는 다름 아닌 그의 9대 손이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게 될 운명이 아닌가. 어느덧 세월은 흘러 마침내 임종을 앞둔 강절이 큰며느리에게 유품 보따리를 전해주면서 얘야, 우리 집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을 풀어보지 말고 너의 큰며느리한테 전해주고 또 그 큰며느리에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전해만 주어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렇게 강절의 유품은 대대로 전해져서 30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 마침내 9대 손까지 내려갔다. 9대 자손은 학식이 뛰어나 후일 새 임금에 오를 세자의 스승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세자가 9대 손의 집에 들렀다가 궁궐로 돌아가는 길에 자객에게 암살을 당해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다. 그야말로 집안이 망할 풍비박산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서야 그의 아내는 9대조 할아버지인 소강절의 유품을 열어볼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드디어 보자기를 풀어보았던 것이다. 거기에는 지체 말고 이 함을 형조상서에게 전하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며느리는 곧바로 형조상서를 찾아갔으나 역적의 집안이라고 안 만나주는 것이었다. 저는 안 만나줘도 좋으니 강절 할아버지께서 대감에게 꼭 전해주라는 유품이 있으니 이것만은 받아주십시오. 라는 간청에 할 수 없이 그걸 받아 펴보니 그 보자기에는 얘를 갖춰서 받들라 라고 써져 있었다. 그래서 마당으로 내려와서 의관을 정지하고 함 뚜껑을 여는 순간 상서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혹상 무너져 버린 것이다. 너무나 놀라서 함 속에 들어있는 글을 펴보니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구여암 양사 화라구대손, 즉 그대가 대들보에 깔려 죽을 것을 구해 주었으니 나의 9대 손을 살려주시오. 이 얼마나 놀랍고 귀신도 곡할 노릇 아닌가. 이미 소강절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곧바로 상서는 살인사건의 재조사를 실시하여 결국 9대손은 무죄로 판명되어 풀려날 수 있었다. 사람의 운명을 공부하는 사람치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이야기는 이 천지 외에 다른 천지가 있다면 모를까. 천지 안의 모든 일은 다 안다. 라고 외쳤던 천지를 꿰뚫어 보았던 소강절의 일화이다. 소강절은 중국 북송시대의 역학자로 이름은 옹이며 강절은 임금이 내린 시호이다. 북송호자의 한 사람으로 그의 사상은 후세에 주자의 의해 성리학의 근본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조선의 화담 서경덕, 토정 이지암도 소강절의 사상을 이어받았음은 잘 알려졌다. 소강절은 어렸을 때부터 독서광으로 읽지 않은 책이 없었으며 공부를 할 때도 일부러 고생스러운 길을 택하여 삼복 더위에는 부채를 쓰지 않았으며 엄동설한 추위에는 화로에 불을 넣지 않았다고 한다. 강절은 한 번 책상에 앉으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책에만 집중하여 며칠 동안 밤낮을 지새우는 것은 다반사였다고 한다. 이미 20대 요, 순, 우, 탕 같은 성인의 신법을 꿰뚫었으며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문명사에도 깊이 통달하였다고 한다. 소강절은 특히 주역에 탐닉하여 역을 배우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라며 치세의 역의 원리를 적용하여 유학사상을 탐구하였다. 후일 나라에서는 선생의 학식을 높이 평가하여 여러 번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사양하고 낙양에 은둔하며 평생 학문에 정진하였다. 천지와 합일된 정신으로 현묘한 깨달음을 얻어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르러
풀과 나무의 미세한 변화부터 천지운행의 변화까지 삼라만상을 환하게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게 되었다.